네, 오늘 아침마당 이 시간에는 현재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아시아부 박사과정 디렉터이자 어시스턴트 프로페서 오브 미션 앤 미니스트리로 섬기고 계시며 선교와 목회 현장을 연결하는 교육 사역을 감당하고 계시는 권혁수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지금은 신학교에서 교수로 또 리더를 세우는 사역자로 섬기고 계시지만 그 시작에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고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뜨거운 마음으로 섬기고 계시는 귀한 교수님이신데요. 오늘 이 시간 교수님의 신앙의 여정과 사역의 이야기 그리고 하나님께서 교수님을 통해 이루어 가신 일들을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수 교수님 지금 만나볼게요. 안녕하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너무 반갑습니다. 네, 목소리가 너무 좋으십니다 교수님. 저도 이 목소리가 네. 너무 좋으세요. 역시 아나운서이신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먼저 예. 이 좋은 목소리로 저희 아침마당 청취자 여러분들과 인사 한번 나눠주시죠. 예, 안녕하세요.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에서 섬기고 있는 권혁수 교수입니다. 실천 신학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래서 네. 선교, 전도, 설교, 예배 이런 쪽에 주로 티칭을 하고 있습니다. 네, 실천신학 지금 말씀 나눠주셨듯이 정말 우리가 실제로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꼭 필요한 요소들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론만이 아니라 이제 수업 자체가 교회를 위해서 네. 이 프로젝트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쪽에 실질적인 과제도 많이 나가고 있어요. 네, 예. 현재 우리 섬기고 계신 그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 어떤 신학교인지 좀 신학교 소개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남침례교에 이제 6대 신학교가 있어요. 그러니까 네. 6개 신학이 원래는 이제 미국이 크니까 지역별로 있었는데 이제 그 중부에 있는 신학교로서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가 생겼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이제 온라인으로 다 티칭이 되니까 그래서 이제 석사부터 시작해서 학사부터 시작해서 네. 이제 PhD까지 다 온라인으로 가능합니다. 네, 예, 그래서 네. 이제 한국과 선교지와 그리고 미국 전역에 저희 코스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네, 한국어 학부가 네. 굉장히 잘 개설돼 있다고 들었어요. 예, 그렇죠. 특별히 이제 온라인 쪽으로 학생들이 많이 왔어요. 네. 그리고 이제 2010년대 중반부터 해서 코로나를 거치면서 학생들이 많이 성장했고 학교 전체로는 그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가 지금 한 5,400명 정도 됩니다. 네. 예. 기쁜 소식입니다. 그렇죠. 네. 예. 네. 그 저희 총장님이 30대 총장이 되셨어요. 네. 그러니까 학교가 굉장히 어려울 때, 근데 그분의 리더십과 또 네. 여러 가지 많은 교수님들의 노력을 통해서 학교가 이제 신학교 자체만으로 보면은 미국에서 가장 큰 영향력 있는 신학교로 성장을 했고요. 네. 마찬가지로 저희 한국어 프로그램도 이제 많은 학생들이 있어서 아마 한국어로 제공하는 프로그램 중에서는 가장 규모가 크고 가장 학위 과정도 많이 제공하는 그런 네. 프로그램으로 성장했습니다. 사실 저희가 방송 중에 잠깐 이야기를 나눈 이야기가 저희 요즘 신학교에 정말 다음 세대 우리 청년들이 신학교로 많이 안 와서 참 많은 신학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잠시 나눴는데 맞아요. 미드웨스턴 신학교에서 이렇게 아이들이 5,400명 학생들이 5,400명이나 될 정도로 네. 이렇게 신학교가 잘 운영되고 있다라는 거에 비결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일단은 학교의 슬로건 자체가 For the Church예요. 그러니까 이제 신학 자체가 신학만을 위한 신학은 어떤 경우에는 네. 아이러니하게 교회에 꼭 도움이 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네. 예, 근데 저희는 보수적인 그런 복음주의적인 신학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그것이 실질적으로 교회에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을까. 그리고 수업의 내용이 실제로 목회의 어떤 방향이나 어떤 그런 철학을 형성하는데 기여를 할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오늘 오시면서 저에게 아주 귀한 선물을 하나 준비를 해주셨는데 예쁜 우리 유튜브로 시청하시는 분들은 보시겠지만 예쁜 모자를 저에게 학교에서 만들어진 모자를 선물을 해주셨습니다. 이 옆에 보면은 작은 글씨로 For the Church라고 써 있어요. 맞아요. 학교의 슬로건. 맞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렇게 색깔도 아주 색상도 요즘 유행하는 베이지색으로 아주 맞습니다. 멋진 역시. 센스 있는 네. 컬러감을 또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교수님 대학 시절에 공대생이셨다라는
맞아요. 말씀을 예, 하셨어요. 원래 기계공학과였어요. 아, 공대생이 이렇게 목회자의 길로 그리고 신학대 교수님의 길로 전향하기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게 이런 결정을 하시게 된 건가요? 이제 하나님께 낚였다고 말씀하고 싶어요. 행복하게 낚였다. 콕 말씀. 찜당하셨네요. 그렇죠. 네. 그러니까 원래 저는 이과였고 이제 공대를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네. 예, 그리고 저희 아버지도 이제 공대 출신이시고. 아, 약간 그 모습이 있어요. 공대생 느낌이 맞아요. 있습니다. 맞아요. 근데 네. 이제 그 고3 마치고 수련회를 갔는데 은혜를 많이 받았어요. 아, 그러면서 도전이 됐던 게 예수님의 증인이 돼야 된다라는 도전이 있었고, 그리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을 수련회 기간 동안에 받았는데, 네. 너희가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이제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내 증인 되리라라는 아멘. 말씀이 있는데, 네. 그게 이제 제 마음의 중심 말씀이 돼서 사실은 이제 그 다음 해 1년 동안 그 말씀을 붙들고 그렇게 되게 해달라라는 네. 기도를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그러고 나서 제가 신학교를 안 가고 공대를 갔습니다. 아, 그러셨어요. 일단 가긴 예, 가셨네요. 일단 가긴 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러고 나서 이제 하나님이 아마도 제 주변에 이제 목회를 하시는 분이 없으시니까 네. 혁수야 너는 이제 콜링을 받았다 이렇게 이끌어 주셨으면 제가 진로를 전환을 했을 텐데 모르니까 그냥 열심히 신앙생활을 한 거죠. 네. 하나님이 기다리시다가 대학을 졸업하는 때 겨울 수련회 때 다시 또 동일한 은혜를 주셨어요. 예, 그러면서 강사 목사님께서 하나님은 대단한 사역자를 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가시는 길을 따라가는 제자를 원한다라고 얘기를 하시는데 네. 그 순간에 하나님이 저를 부르신다라는 것을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자리에서 엎드려서 기도했고, 네. 그리고 그 길이 사실은 가장 행복한 길이다라는 것을 제 스스로 고백할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그때 이제 계시록 5장 19절 20절 말씀 9절 10절 말씀 주셨는데 네. 그 후에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보혈로 모든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그들을 사시고 나라와 제사장 되게 하셨다라는 그 말씀이 있는데 네. 그걸 가만히 보면은 이제 선교적이에요. 모든 나라와 족속과 그렇죠. 백성과 방언이니까. 네.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사로 부르시는 게 맞다라고 그렇게 헌신을 했습니다. 네. 예, 그리고 이제 공부 계획을 세우고 미국에 와서 공부하려고 했던 거죠. 집안에서 반대도 좀 있었을 것 같은데요. 저희 아버지가 제대로 콜링 받은 거 맞냐? 네. 괜히 필로 그러는 거 아니냐. 예, 그렇죠. 필 받는 거 아니다. 그렇게 그렇죠. 가는 거. 맞습니다. 가시밭길을 왜 가려고 하냐? 뭐 네네. 이런 얘기도 있고 한데. 부모님이시라면 충분히 그런 말씀하실 수 있죠. 그러실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제가 뭐 이제 와서 자랑하기 그렇지만 공부를 잘했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버지가 어머니한테는 개인적으로 아깝다 뭐 이런 얘기를 하셨대요. 네. 근데 사실은 아까운 게 아니죠. 가장 좋은 길을 가는 거니까. 맞습니다. 네. 네. 정말 너무 귀하신데요. 교수님께서 아까 오프닝 때 잠시 소개를 해주셨지만 실천 신학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네. 깊이 있는 그런 통찰을 갖고 계시는데 실천 신학, 선교학, 전도학 이런 내용을 강의의 중심 내용으로 잡고 계시잖아요. 좀 신앙의 비전과 가치관도 그 안에 다 담겨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어떠신가요? 맞습니다. 예, 네.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은 이 그림을 잘 이해하실 필요가 있으세요. 네. 이제 온 세상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잖아요. 네, 아멘. 예, 그러니까 죄로 물들어서 이제 타락한 인간의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 가장 중심되는 그리스도의 사역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렇지만은 그 이상으로 사실은 온 세상, 이 세상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거고, 그리고 그 세상도 죄로 인해서 여러 가지로 어려움들이 많잖아요. 가난의 네. 문제도 있고, 불의의 문제도 있고, 그 밖에 뭐 인종차별의 문제도 있고, 네. 환경의 문제도 있고, 그렇다고 한다면은 이제 그 모든 부분들이 다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회복되는 것들도 필요하다라는 관점이 필요하지요. 네.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알고 하나님과 화해할 필요가 있고 그리고 그들이 더불어서 자신들의 삶의 영역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함으로 네. 온 세상에 하나님의 통치를 온전하게 경험할 수 있게 해주는 것도 아멘. 중요합니다. 아멘입니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 교수님께서 인생의 목적을 공대생에서 맞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리더를 세우는 또 귀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리더를 세워서 하나님 나라를 일구는 네. 이런 쪽으로 완전 삶의 방향을 바꾸셨어요. 맞아요. 특별히 좀 성경 속의 인물에서 롤 모델이 바나바다라는 말씀을 하셨거든요. 맞습니다. 어떻게 바나바를 롤 모델로 삼게 되셨는지. 예, 원래는 바나바가 롤 모델이 아니었어요. 네, 원래는 그럼 누가 롤 원래는 모델이었죠? 이제 선교니까 보통 사도 바울 이렇게 네. 됐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리더십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충격을 받은 게 하나가 있었어요. 네, 쉽게 말하면 바나바를 좀 생각하시면 됩니다. 네, 바나바는 자기 혼자서 자기 사역만 한 분은 아니에요. 네. 그렇다고 사역을 못한 분이 아니라 설교도 잘하셨고 네. 그 연구를 해보면 그리고 교회도 부흥시키셨던 분이에요. 네. 그렇지만은 그분의 그 핵심 가운데에는 사도 바울이라는 사람을 세워서 위대한 사도가 될 수 있도록 해주었죠. 네. 근데 이제 사도 바울도 사실은 기존의 교회를 박해하던 사람이라 교회가 기피하던 인물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나바는 그의 잠재력을 보고 그를 세웠고 네. 그가 사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길들을 열어줬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될 수 있었던 중요한 기여를 했죠. 네. 덕분에 지금 그 터키와 그리고 유럽 지역이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지역에 다 교회가 세워지는 그러한 귀중한 일도 있었고 그리고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바울서신이라는 신학 성경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그런 성경을 우리가 가질 수 있었잖아요. 네. 그리고 더불어서 또 말썽꾸러기인 마가라는 인물도 심지어 사도 바울조차 기피하던 그 마가를 세워서 네. 그로 또한 위대한 교회 지도자가 되게 해주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요즘 말로 하면 예. 한 나라의 대통령을 세우기 위한 킹메이커 같은 그런 역할을 해준 사람이 바나바가 아니었을까. 맞네요. 네. 아주 비유가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네. 예. 그런 생각을 잠시 그냥 쉽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그런 생각이 좀 들었는데, 네. 그렇다면 이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에 오는 모든 학생들을 네. 또 이 시대를 이끌어가는 우리 신앙 공동체의 리더로 세우기 위해서 우리 교수님께서 바나바로 자청해서 이 학생들을 세워주는 역할을 하고 계시는 거네요. 그렇죠. 사실은 그 신학교 수업을 하다 보면은 네. 학생들 과제를 내잖아요. 네. 그러니까 물론 학문적인 것들은 조금 떨어질 수도 있어요. 아직까지는 공부를 네. 하고 계시는 중이지만 그렇지만은 깊은 인사이트들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열정이나 네. 혹은 그런 소명에 대한 헌신도 같은 것들이 과제 가운데서 느껴질 때가 있어요. 특별히 실천 신학이니까 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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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리고 그들이 갖고 있는 은사나 전문 영역이 또 있을 수도 있어요. 다른 일을 하시다가 오시는 분들도 계시니까. 네. 그렇게 과제를 보다 보면 마음이 확 뜨거워져요. 예, 그리고 제가 좀 이제 감정적인 사람이라서 네. 울컥해요. F신가요? 예, 그렇습니다. F입니다. 얼핏 보면은 공대생이셨고 T일 것 같은데. 그렇죠. 네. 말은 T처럼 하는데 네. 그 이면에는 F적인 면들이 있어요. 그렇군요. 네. 그 감동에 몰려올 때는 채점하다 멈추고 기도할 때가 많아요. 네. 참 감사해요. 그러면 이제 사실은 그 가르치는 자리라는 것은 제가 바나바처럼 리더를 세워서 네.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하게 하는 그 전략을 수행하기 위해 가장 좋은 자리 가운데 있다라는 네. 것들을 알게 됩니다. 그렇군요. 예, 그리고 실제로 그래서 괜찮은 학생들은 개인적으로 관계를 맺고 그리고 그들을 꾸준히 이제 좀 끌어줄 수 있는 그러한 유리한 위치에 있죠. 그래서 네. 그런 일들도 하고 있습니다. 학생들을 쭉 보시면은 이렇게 좀 느낌이 오시나요? 그렇죠. 이 친구는 아주 맞습니다. 훌륭한 목회자가 되겠다. 뭐 예, 이런. 그렇죠. 선교사가 된다든지 네네. 그런 자질들이 있으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군요. 그리고 또 네. 보면은 자기 소명 의식에 뚜렷한 분들이 계세요. 예를 들면 이제 뭐 뉴저지에 있는 어떤 분들은 이제 그
커플이 젊은 커플인데 네. 가만히 인생을 보면 이미 하나님께서 준비를 너무 잘 시켜 오신 게 보여요. 그렇군요. 이제 교제를 하면서 대화를 하면 그리고 아주 전략적 위치가 있어서 네. 특별히 요새는 이제 다음 세대를 교회가 잘 품지 못하고 이탈하는 경우들이 많은데 그런 사역을 잘 하고 실제로 그런 공동체를 세워나가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네. 이렇게 이번에도 아틀란타도 갔었는데 네. 거기에서도 그런 모임들이 있다든지 제가 있는 캔사스 시티에서도 네. 이렇게 젊은 30대, 40대, 20대 이렇게 아. 고들만의 사역들을 하고 있는 그런 분들이 계세요. 네. 그리고 이 LA에도 또 그런 분들 교제하는 분들이 있고 네. 네, 그런 분들은 특별히 좀 관심을 가지고 세워드리고 그리고 같이 좀 갈 수 있는 필요가 있죠. 그런 분들과 함께 이렇게 하시다 보면 네. 왠지 교수님도 마음에 좀 뜨거운 하나님 나라를 향한 비전이 네. 또 네. 삭삭삭 새롭게 또 이렇게 그럼요. 좀 싹틀 때가 있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맞습니다. 저는 사실은 행정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일이 이렇게 드라이할 때도 많아요. 예, 그리고 삶은 사실은 쉽지는 않잖아요. 네. 그런데 살아가는 이유 그것이 좀 분명해지고 확인될 네. 수 있는 그 시간들이 되죠. 그렇군요. 사실 뭐 이렇게 지금은 교수직에 계시지만 목회도 하셨고 또 다양한 지역의 또 현지인들과 또 함께 또 사역을 하신 적도 있거든요. 네. 충분히 계속해서 뭐 선교 사역을 한다든가 이런 또 특히 또 내용을 보면 선교학을 또 관심 있게 지금 또 수행하고 계시고 그러다 보면 선교지로 떠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굳이 또 이민 사역과 또 2세 사역을 하시게 된 이유가 있으실 것 같아요. 전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주신 말씀을 보면 선교사가 되는 줄 알았어요. 네. 그리고 어떻게 연결이 돼서 그래서 선교학이 아주 강한 좋은 신학교에서 공부하려고 미국으로 왔었어요. 네. 예, 그리고 실제로 MDiv를 하면서 거의 선택 과목은 다 그 선교에 관련된 수업들을 다 들었습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기도를 하는 거는 하나님 어느 선교지로 가야 되죠? 라는 기도를 계속 했거든요.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저를 이민교회로 보내셨어요. 네. 저는 사실 한국에서 왔잖아요. 네. 근데 첫 사역부터 EM 사역을 시작하게 하셨어요. 어. 그리고 이제 좋은 멘토 목사님을 만나서 네. 2세 목사님이 실제로 제 설교 원고도 봐주시고 그리고 사역 2세 사역은 어떻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가르쳐 주셔서 네. 그런 사역도 잘 배울 수 있는 그러한 기회도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이제 1세고 2세 사역을 하니까 1세와 2세를 연결할 수 있는 네. 그런 브릿지의 역할을 또 할 수 있고 또 학교에서 선교학을 배웠는데 선교학이라는 것 자체가 사실은 타문화에 대한 관심이잖아요. 네. 근데 한인교회는 사실은 KM, EM 자체가 타문화가 같이 섞여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부모와 자녀고 그리고 1세 목사님이고 2세 목사님이시지만 사실은 그 문화적인 서로의 이해가 필요합니다. 네. 그럴 때 선교학 배운 게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그래서 사실 저희가 교회에서 요즘은 굉장히 다음 세대 사역자를 찾는 것도 너무 힘들고 맞습니다. 또 신학교 입장에서도 다음 세대 자녀들이 신학교로 비전을 품고 들어오는 경우가 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거든요. 네. 우리 교수님께서는 그 이유가 뭘까? 우리 다음 세대들이 청년들이 신학교를 기피하는 이유가 뭘까? 이런 고민 많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렇죠. 네. 사실은 이제 아닌 거는 사실은 복음 때문은 아니에요. 네. 복음은 모든 사람을 위한 보편적인 거니까. 아멘. 그렇죠. 그렇다면은 문제가 뭘까라고 생각하면은 문화적인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거예요. 네. 이제 한인 분들은 사실 쉽게 이해해요. KM, EM이 왜 있죠? 일단은 언어가 다르고. 그렇죠. 네. 그리고 생각이 다르고. 맞습니다. 문화가 다르니까 생각도 문화가 다르니까. 다르고. 네. 그렇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아시는 거예요. 네. 이 친구들에게 단순하게 영어로 설교를 번역해 주는 것만으로는 그렇죠. 온전하게 복음을 이해하고 살아내는 거에는 부족한 거죠. 같은 말이어도 그냥 트랜슬레이트 한 거하고 그 안에 삶이 담겨 있는 거하고는 또 많이 다르잖아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를 좀 확장해서 KM을 생각하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저는 이제 아날로그 세대, 디지털 세대 이렇게 그냥 얘기를 하거든요. 네. 뭐 MZ 세대 뭐 이렇게 얘기를 하지만 특징을 보면 사실은 제가 70년대생인데 네. 많은 모임을 가면은
제가 제일 젊은 사람일 때가 좀 많아요 요새는. 네, 맞아요. 목회자 모임이나 네. 교회나 그 이유는 사실은 그 M세대를 기준으로 80년대 초기생을 기준으로 스마트폰이나 아니면 소셜 미디어들이 보급이 되면서 그들의 문화 형성 자체가 전통적인 한국 문화가 아닌 네. 다른 영향을 받고 그래서 그들의 문화가 다르기 때문이라고 저는 봅니다. 네. 예, 그런데 그래서 그들은 문화가 다른데 전통적인 한국 사회를 기준으로 하는 교회의 운영 자체가 네. 사실은 그들에게 잘 안 맞을 수도 있다라는 아. 것들을 생각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그럴 때에 사실은 그들을 위한 교회 그리고 그들이 자신들의 의견을 충분히 내고 그것이 반영되는 교회가 될 수 있으면 좋은데 네. 그게 사실은 쉽지는 않지요. 네. 아직은 젊기도 하고 아. 그리고 사회적 경험도 부족하고 하니까 네. 교회 리더로 쓰는 데는 아직은 조금 시기가 이른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다 보니 정말 이런 부분에 있어서 고민을 단순히 뭐 목회자분들 혹은 교수님들만 할 고민이 아니라 정말 우리 성도님들도 어떻게 보면은 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서로 좀 이해하려고 노력하고 또 그들이 원하는 게 무엇인지 또 그들이 어떤 면에서 힘들어하는지 이런 부분에 좀 관심을 갖고 같이 좀 기도하고 또 함께하려는 노력이 필요한 게 아닐까 싶어요. 아마도 많이들 하실 거예요. 네. 사실은 그런 데 대한 논의들이 많이 나오거든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네. 그 논의를 하는 유튜브나 이런 방송들을 찾아보면 네. 대부분이 아날로그 세대의 어르신들이 논의를 하시는 경우가 많아요. 아, 네. 예,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주도권을 아직 넘겨주지 않으셨다라는 얘기로 보여요. 그렇군요. 예. 네. 사도행전 6장에 보면은 이제 베드로가 헬라파 유대인들과 유대파 유대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길 때 네. 아주 쉽게 해결을 해요. 본인이 헬라파 유대인들을 이해하려고 노력하시지 않고 네. 헬라파 유대인들 사역에 대한 주도권을 헬라파 유대인들 지도자에게 그냥 줘버려요. 아, 그렇군요. 예. 네. 네, 그거를 이제 다른 식으로 얘기를 하면 제가 있는 캔사스 지역에 그 젊은 사람들끼리 모든 교회와 상관없이 다 같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는 예배 모임이 있습니다. 네. 네, 그 유니크라고 하는데, 근데 이제 그 모임의 리더가 M세대예요. 네. 40대 초반. 그렇군요. 예, 예. 네. 일반 성도지만 목사님 자녀이시기도 하고, 혹은 이제 신앙생활을 잘 받은 그런 다른 리더들도 있는데, 네. 30대 중반에서 40대 초반이거든요. 근데 이제 M세대는 Z세대나 그것보다 어린 알파 세대랑 소통이 돼요. 왜냐하면 그들은 디지털 세대이기 때문에 그래요. 네. 예. 그리고 이제 20대 청년들도 M세대 형은 말을 잘 따라요. 네. 혹은 M세대 누나가 하는 얘기를 Z세대들은 그래도 잘 귀담아 들어요. 네. 그 동일한 성경적 원리를 적용을 하면 M세대 지도자들이 교회에 중직이 되거나 네. 선교 현장에 중직이 될 수 있다라고 한다면 교회의 그 자리, 그 빈 문화적인 그 공간을 다시 메꿀 수 있는 좋은 실마리가 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들이 세대의 브릿지 역할을 해주는 거군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예, 그렇습니다. 오늘 또 다시 또 교수님 통해서 예. 또 우리가 이런 노력들이 필요하구나라는 걸 다시 한번 또 생각해보는 그런 시간인 것 같습니다. 아무래도 실천 신학을 연구하시기 때문에 네. 좀 더 현장의 이야기들을 좀 더 공감도 하시면서 좀 해결 방안도 찾아보려고 하는 노력을 더 많이 하시지 않을까 싶어요. 맞아요. 네.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네. 우리 사실은 예전에도 저희 젊을 때에도 40대 장로를 세웠다. 그래서 네. 화제가 되는 케이스들이 있었잖아요. 네. 근데 그때 그 목사님들은 그런 해안들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이게 네. 단순하게 어떤 나이나 이런 연공서열의 문제가 아니라 네. 문화 자체가 다를 때 이들을 포용할 수 있는 리더를 세워줘야 된다. 네. 그들의 목소리가 당회에 반영돼야 된다라는 생각이 이미 예전부터 있으셨던 분들이 있으셨어요. 네. 예, 근데 그게 이제는 더 절실한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세대 간의 계승은 결국은 말로만 하는 게 아니라 정말 네.
행동에서 나온다라는 맞습니다. 걸 다시 한번 이 시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맞습니다. 뭐 다분히 뭐 교회 안에서뿐만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렇죠. 복음의 힘도 결국은 우리가 살아내는 데서 있는 게 아닌가. 맞습니다. 말로만 복음을 외쳐봐야 네. 정말 손가락질밖에 못 받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성도들도. 그렇습니다. 네. 예. 그리고 다 자연스럽게 본인들은 본인들의 필요와 문제점을 알거든요. 네. 그리고 그이들이 예수를 사랑하지 않은 게 아니고 또 40대쯤 되면 이미 전문성과 경험도 풍부하거든요. 네. 그래서 충분히 리더의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사실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동안 사실 너무 여쭤보고 싶은 게 많았어요. 예. 그래서 질문을 아주 많이 준비를 했는데 반도 못 따른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네. 언제 한번 기회가 된다면 또 저희 방송을 통해서 우리 교수님의 또 간증도 한번 들어볼 수 있는 그런 네. 시간이 꼭 한번 준비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끝으로 지금 사역의 길을 고민하는 우리 청년들 혹은 목회의 길을 준비하고 계시는 우리 사역자분들께 교수님께서 꼭 전하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 한 말씀 전해주시죠. 예. 그 사역은 많은 분들이 자기 인생을 포기하고 가는 거라고 생각을 하세요. 네. 근데 사실은 그 길을 가보면 그게 아니라 나를 더 찾고 나를 더 잘 표현할 수 있는 길이라는 것들을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특히 네. 그게 이제 젊은 세대들에게는 자신이 좋아하는 거를 하고 싶은 그 열정이 강한데 사실은 사역은 그걸 할 수 있는 가장 좋은 길이다라고 네.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교수님의 좀 간증을 좀 깊이 들어보면은 이 말씀의 의미를 더 좀 잘 깨달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언제 한번 꼭 간증을 좀 한번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에 또 LA에 올 수 있으면 아멘. 또 기회를 주시면 기도하겠습니다. 네. 앞으로의 일정은 어떻게 되시나요? 이제 내일 사실은 또 이런 AI 시대의 목회라는 주제를 가지고 CTS에서 또 같이 패널을 합니다. 그러시군요. 네. 교수님이 생각하시는 또 AI는 또 어떤 관점으로 AI를 또 바라보시고 또 받아들이시고 계실까 정말 궁금한데요. 네, CTS TV를 통해서 저희가 들을 수 있겠네요. 네. 필요하면 또 이쪽에 와서도 같이 얘기할 수 있지 네. 않을까 싶습니다. 또 진짜 마지막 질문이 될 것 같은데요. 네. 끝으로 이제 미드 웨스턴 침례 신학교 관심 있는 분들은 또 저희가 어떤 방법으로 연락을 취할 수 있을까요? 저한테 직접 연락을 주셔도 좋고요. 네. 저희 이제 mbts.edu 하고 슬래시 하시고 KS 코리안 스터디스를 치시면 네. 거기에 학교 소개와 커리큘럼들이 나옵니다. 네. 그리고 우리 교수님과 컨택을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 주소 안내 잠시 해드리겠습니다. hkwon@mbts.edu hkwon@mbts.edu로 이메일 주시면 또 교수님과 함께 또 소통하실 수 있습니다. 네, 정말 오늘 미드웨스턴 침례 신학교 아시아부 박사과정 디렉터로 섬기고 계시는 권혁수 교수님과 함께 다른 사람을 세우는 바나바와 같은 사역 그리고 다음 세대를 준비하는 신학교 사역의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귀한 시간이었습니다. 오늘 진솔한 이야기 귀한 이야기 함께 나눠주신 미드웨스턴 침례신학교 권혁수 교수님 오늘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